국민의힘 새 대표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최연소 정당 대표의 기록을 쓴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또다시 전면 폐쇄됐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부동산 의총 등 일정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헌정 사상 첫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탄생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뒷이야기와 새 지도부의 과제를 살펴보고 탈당 권고 조치의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후폭풍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대표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대표는 올해 만 36살로 우리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대선 주자와 지지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43.8%의 득표율로 37.1%를 얻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대3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렸는데 이 대표는 여론조사 득표율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청년 벤처 기업인이었던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영입된 지 10년 만에 국민의힘 최초의 30대 신인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비빔밥을 예로 들며 최우선 가치로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당의 변화와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이 대표는 내년 대선을 9개월 앞두고 보수 진영의 화합을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조수진 배현진 의원과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30대 정당 대표 탄생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30대 젊은 야당 대표를 맞이하게 된 정치권은 여야 모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제1야당의 젊은 이준석 대표라는 시대적 의미를 잘 새겨서 세대 교체와 변화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와 마주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또 정치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 논쟁하고 발전해가는 여야 관계를 만들어가자고도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콩이 광주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의당도 양당 진영 정치의 적대적 공생이 아닌 새로운 보수로의 혁신과 역동성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 정치의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한편 이준석 대표가 혁신적 야권 대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환영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한번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절감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바란다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의 장유유서를 언급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함께 고정관념을 깨자며 축하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하나 돼 대선 승리로 나아가자고 강조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힘이 가진 저력을 확인했다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의 주요인으로는 출구 없는 2030 세대의 변화와 정치 쇄신 열망, 보수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 등이 꼽힙니다. 그런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여야 정책 대결, 혁신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송영길 대표 보좌관 등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세 번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 지도부 일정은 전면 취소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던 정책총회도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은 송영길 대표실과 안규백 의원실 등의 보좌관들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확진된 건 지난 4월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이어 안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내일 자정까지 이틀간 국회 본청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만에 확진자가 속출하자 추가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문을 닫은 건 처음으로 전면 폐쇄 조치는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와 최고위원회의 등 예정된 거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종부세 등 몇 주간 끌어오던 부동산 이슈를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매듭지을 방침이었지만 잇따른 확진 여파로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안 의원의 경우 최근 당내 모임과 언론 출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안규백 의원이 참석한 국회 국방위의 의원들과 서 국방부 장관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권 대선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핵심 측근인 만큼 정 전 총리와 캠프는 일정을 중단하고 파장을 주시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7일 포럼에서 안규백 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사 불가 결정이 난 지 하루 만에 결국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특수본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불가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는 당초 감사원에 의뢰한 이유는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 부동산 조사 권한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당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 권익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권익위 측에서는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특수본은 권익위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이로써 김주영, 임종성 등 12명의 여당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앞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을 결정한 양이원영 의원 사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물고기와 사랑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에 따스한 시선이 녹아있는 작품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그런 항아리 위에 푸른빛 물결과 알록달록 선명한 색을 입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문양의 비늘 옷을 입은 물고기들이 패션쇼를 하는 듯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귀여운 물고기들이 서로 다정하게 마주보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가는 왜 물고기를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그 물고기가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논이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간의 사랑과 화합, 그런 행복을 또 같이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작품의 내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물고기라는 소재나 그 스토리가 많이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달빛 아래 데이트를 하는 물고기들도 다정스러워 보입니다. 작품 곳곳에서는 하트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어울리는 모습들이 사랑 충만한 노래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함께 같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혼자 있지 않고 같이 물고기는 항상 눈을 떠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 서로를 사랑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든든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작가는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피어나올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그림으로 말합니다. 그 감정 가운데는 뭐 아름답고 좋은 의미도 있고 때로는 뭐 풋풋하고 씁쓸하고 조금은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의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나와 꽃과 나뭇잎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는 물고기들. 작가는 물고기들이 자신들만의 사랑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배경으로 정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 달까지 색다른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통통 튀는 동양판 팝아트를 보는 듯한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고집하는 건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올림픽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지에 나서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지정학적 표시일 뿐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등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 야당 인사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찍어 누르기 위한 정치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 사건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집권 세력과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2차 추경에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백신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백신 유급 휴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주자들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기존에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도 후보자의 지지와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나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그동안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네. 30대 제1야당의 이제 당 대표가 됐어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거대 정당에서 30대 당대표는 최초입니다. 그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형성하면서 총재에 올랐고 그 후에는 여야 대표는 모두 50대 이상이 맡았습니다. 또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역임한 걸 두고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영선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30대 보수정당 대표 탄생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일을 했고 훌륭하다.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요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을 당심이 따라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43.82%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는데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7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는 이 조직력이 약한 이 대표가 사실 좀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그랬었죠? 있었지만 네. 40.93%를 얻은 나경원 후보에 이어 불과 3% 차이로 이 대표가 2위를 하면서 선전했습니다. 이 권리당원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고 풀뿌리 조직이 탄탄한 걸로 알려졌지만 이 조직 동원령이 민심을 거스르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또 승리를 가른 건 30%가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였는데요. 과반이 넘는 58.76%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압도적 지지에 대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대선 승리를 위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표의 높은 인지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선이긴 하지만 중진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런 다년간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TV 토론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하되 실수는 하지 않는 노련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초선 당대표 도전 바람을 일으킨 건 김웅 의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선한 도전이다, 김웅이 누구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걸 이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이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또 당내에선 의원 경험은 없지만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원내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었고 이런 점이 경륜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신구 대결로 펼쳐진 경선 구도가 이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 대표를 향한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견제가 오히려 이 대표를 도와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견제는 필요하지만 이 개파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 거의 비방에 가까운 공격을 한 걸 두고 제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이 젊은 후보 하나를 두고 중진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이 처음에 바람을 일으켰던 건 김웅 의원이었는데 네. 그 바통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했고 신구 대결도 상황적 논리로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 잘 유리하게 이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 일성으로 이제 공존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현실적인 이제 뭐 헤쳐나가야 될 숙제가 내년 대선 준비 뭐부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향후 역할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의 가장 남은 과제는 이 정권 탈환일 텐데요. 이 대표는 비빔밥론을 꺼냈습니다. 이 비빔밥 위에 있는 이 갖가지 고명들이 잘 섞이면서도 각각의 맛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다시 말해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야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일 텐데요. 이 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는데 경선 출발 정류장에서 탈지 단일화 정류장에서 탈지는 각 주자들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시기는 단일화 때보다는 경선 과정에 함께 참여하길 기대했습니다.
제3지대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기보다는 당이 갖고 있는 네거티브 대응 능력이나 열성 당원들의 지지와 같은 혜택을 얻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말로만 끝내지 않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도부가 구성되면 보통 그 뒤에 대변인단을 지목하는데 이 대변인단을 토론 경쟁을 통해 뽑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 코드 인사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정한 기회가 국민의힘을 대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는 전혀 늦출 이유가 없다며 당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입당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복당 관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원내 현안인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 수위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정치계가 이제 많이 젊어질 거는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 김현 기자도 30대죠. 네, 제가 30대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네. 정계 입문 의지가 생기진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기자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30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튀어야 산다입니다.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군소주자들이 연일 튀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본 경선에 뛸 수 있는 후보는 6명인 만큼 예비 경선 통과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지세가 상대로 약한 군소주자들은 정치권에 불어닥친 젊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를 적극 이용하거나 부캐릭터, 즉 부캐까지 만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최문순 강원지사 가장 튀는 행보로 단번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 지사는 경선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매기가 되겠다며 자신의 부캐로 신인 가수 최매기를 만들었고요. 또 이를 활용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중 가장 젊은 박용진 의원도 친근한 소통 행보를 통해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국회의원 패션과 편의점 최조합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흥미진진한 게임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 빅3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군소 주자들이 선택한 나름의 생존 방식, 튀어야 산다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대통령의 눈으로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된 오늘, 이준석계를 자처하며 이 신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죠.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 의원,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권도자 의사가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나 정치인이면 대통령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대통령의 눈으로 좀 세상을 봐야겠다. 국정을 대통령 눈으로 보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자세로 쭉 임해왔고요. 하 의원, 대권 도전에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엔 결심은 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기 전이라며
이 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고요. 이어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난 뒤 다음 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측근의 말에 따르면 최 원장이 막판 고민 중인 만큼 늦어도 7월이면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대선 등판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이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당, 대권 도전 선언은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통해 쇄신의 이미지를 얻었고 변화와 공정을 기치로 내건 만큼 윤 전 총장 또한 조만간 국민의힘 대선 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30대 최연소 당대표 선출로 야권에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이준석 돌풍, 야권 잠룡들의 입지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으셨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렸고 결과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고 우리나라 이제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핀란드 총리 등 젊은 정치인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이제 화두에 올라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같은 당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하도 여기저기서 이준석 얘기를 많이 해서 혼자서 정드는 느낌입니다. 하도 이준석 얘기를 정말 요새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것은 우리 정치권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0대로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기성 정치가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투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생과 좀 괴리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세대 교체라는 열망으로 나타나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로 올라가는 데까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또 여당의 실정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나아가 40대까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30대 촛불을 들고 나갔던 젊은이들이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에게 20대, 30대의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서 이렇게 큰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변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에 많이 얼굴을 비추셨어요. 네. 특히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 계셨는데 사실 전대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대표가 당선됐다는 문자가 돌았습니다. 이 대표 김 의원님께서는 언제 이 소식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비대위원이기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었어가지고 그 개표 현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개표 결과를 보고 있었지만 다만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거해서 갖다 놔가지고 네.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오전 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본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던 것이요. 나경원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근소하게 앞서 있고 여론조사에서 일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높은 그 지지율을 보여줘가지고 결국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퍼센테이지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셈을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가장 먼저 봤지만 나오는 순간 언론 보도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는 나중에 확인했지만 결과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대표와 어떤 말을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가 제가 형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이게 저기 뭐 저는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하기 이전에 원래 그 이준석 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노원평 지역구와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도봉 갑구가 사실 거의가 아니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굉장히 가깝고 뭐 그래가지고 형 동생을 하는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형 고생하셨습니다. 답장이 왔나요? 아니 만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저도 성관이었기 때문에 따로 문자 연락을 하거나 전화로 전화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었고요. 아마 바쁜 거 지나면 한번 연락 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1번 그 처음 질문 이제 드렸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선출 뭐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선 이제 다른 당이다 하더라도 30대 당대표가 나온 것 자체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였고 좀 다르게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낡아 보인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한 폄하라기보다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30대에 당대표가 나온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어냈고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를 겪기도 했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한 압박도 아주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전의 정치가 받아 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쉽진 않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위원에게는 이제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승리 요인을 아까 이제 좀 들었던 것 같고 마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은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부재했던 게 되게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뉴스를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 있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게 하나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를 저도 많이 뵙기도 했지만 그가 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를 호명해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소신을 쌓아왔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작용하면서 이것을 뚫어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핑계대고 싶진 않고 여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금 이 사건은 2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2-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1번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1-로 어떻게 전환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고심이 많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투표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일반 그 여론 투표에서는 58% 과반 이상의 이제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 당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보다 이제 3%포인트만 뒤처지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 투표 결과가 득표 결과가 이제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투표 결과 자체가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여러 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듯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전 연령층에서 높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더 높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다,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지상 최대 과제는 결국 이제 대선 승리인데요. 대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만 잡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전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전까지 당심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어떤 이 정당 정치를 했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전 국민, 특히 우리 당이 약했다고 평가받았던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20대, 30대의 지지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당심과 민심이 사실상 같아질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가 큰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신 대표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토대 삼아서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네. 당적 질서라고 하는 건 그것만으로 다 설득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지금 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그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당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2년 동안 제1야당을 이끌어갈 이준석 대표,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과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소신껏 밝혔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당내 대선 주자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와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분을 당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에 파격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또한 저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는 가장 매섭고도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우선 과제로 대선 승리를 이 대표는 꼽았습니다. 특히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당 문을 활짝 열어뒀는데요. 이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과연 윤 총장은 문을 두드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야당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국민들께 생긴 것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경선 결과를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마지막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비해서 어떤 결집력을 갖고 어떤 조직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해나가는지를 잘 봤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라는 큰 국면을 앞두고 제3신당 혹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전당대회 이슈에 그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조금 텀을 두고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권주용 네.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전 총장께서 독자적으로 행보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 세력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외에도 당을 떠났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손을 내밀었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를 사실 많이 챙기게 됐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경력의 부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젊은 데서 나오는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경험해본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나이로서 경륜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어떤 좋은 호흡이 앞으로 대선에서 좋은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너무 선거 비슷하게 가시는 것 과정에서도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남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이제 당 대표에게 오늘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이제 보냈는데 속마음은 꽤 이제 복잡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이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고 정치 혁신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혁신과 뭐 그런 이미지는 민주당 이제 그 진보 진영이 더 이제 그런 가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정치공학적으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2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2-로 저는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환의 핵심의 내용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정치가 1번과 2번의 기존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1번에서 1-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대선 내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조치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여겨진 사람 모두 12명에 의한 모두를 탈당 권유하는 조치 등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더 젊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뭐 관련해서 한마디 훈수를 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훈수를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적용이 되면 또 저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년 초반생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이신 거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젊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의 대표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30대라고 했을 때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국민들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앞으로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그냥 얘기해도 굉장히 공감이 생기고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좀 나이가 있으신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보다 2배 아마 품이 더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표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의 이탈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고심이 깊을 텐데 젊은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출연으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더 2030 세대 민심 이탈 우려가 되진 않나요? 그렇죠.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나와서 20대 남성을 대표한 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정치화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이 국면을 넘어선다고 하는 건 갑자기 무언가를 한번 호명한다고 이 국면을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호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해왔던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여성 할당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식의 능력주의 담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제가 여기를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노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혹은 아니면 영끌 담론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국면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잘 드러낼 것인가가 승부수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면 민주당이 희망이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훈수 더 보실까요? 저는 20대, 30대가 왜 이준석을 지지하느냐를 보기에 앞서서 왜 젊은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대, 30대는 민주당에 정말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떤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30대가 이준석을 왜 지지하냐보다 20대, 30대가 왜 민주당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철저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전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의 이제 부동산 의혹, 뭐 이제 얼마 전에 12명의 의원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당 지도부가 이제 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이제 의뢰를 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들의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양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그 어떤 혐의가 완전히 확정되어서 불법이다라고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으로 있는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지도부가 결정할 때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거지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되게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결국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자신의 이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전체 국민들이 더 나은 어떤 주거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문이 되어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말만 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법적으로 그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초강수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이것을 이제 전수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정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감사원으로 굳이 그 감사 의뢰를 했던 배경을 좀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정권 내에서 특히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공수처가 생겼고요. 검경수사권이 분리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누누이 지적했던 것은 그것은 결국에 정권 연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우리가 이어왔었거든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권익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주로 갔던 자리고요. 이번에 실제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일했던 분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그 투기 의혹, 뭐
비위 의혹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지만 적어도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기관에다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이제 권익위에 철저하게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모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파문이 민주당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까지 퍼져나갔고 또 이번에는 대권 주자들도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번 그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허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에 대한 어떤 수사는 철저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비위 의혹 같은 경우에는 드러난 정보로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오히려 미공개 정보, 감춘 정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 자기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반대 의사를 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지금 국회의원만 우리 이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그 대선 출마하신 분이라든지 해서 결국 고위공직자로서 불릴 수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은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비리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 기온이 다시 오르며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휴일은 일요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내일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